안녕하세요. 경제 리셋 알림이입니다. 오늘은 현대 통화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선이 현재 혼란스럽지만 누가 되든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도 하고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대 통화 이론 또는 MMT 또는 Modern Monetary Theory 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그냥 자산 스와핑입니다. 현대 통화 이론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부, 중앙은행, 시중은행 이 세 단체에서 일어나는 돈 놀이에 불과합니다. 바로 설명 시작해 볼게요. 현재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은 수지라는 사람인데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매일 돈이 없어 분노가 차 보이네요. 그리고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자산도 꽤 가지고 있는 철수는 돈 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중앙은행, 시중은행,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달에 미국에 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그 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정부, 중앙은행, 시중은행, 기업의 어퍼컷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락다운, 경제 셧다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공장들은 문을 닫아 제품을 못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다 보니 디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이어 다우 나스닥도 2008년 이후에 제일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현재 이것은 나스닥인데요. 3월 달쯤에 미친 하락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과 정부는 현대 통화 이론을 다시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통화 이론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화 정책이라고 해요. 결국 연준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이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신용이 좋거나 자산이 많은 철수 같은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됩니다. 반면 수지는 기업이 흔들리자 직장을 잃어 돈을 못 벌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되면 철수 같은 자본가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며 시중에 돈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결국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라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네입니다. 자산 시장에서만 말이죠. 결국 부동산, 주식, 채권, 금 같은 자산에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은 철수 같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 때 반토막난 자산을 사면 나중에 다시 자산들이 비싸져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 대출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나스닥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죠. 물론 2017년부터 이미 계속 오르고 있지만요. 하지만 아무도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실물 경제에서는 계속 디플레이션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대 통화 이론 2단계를 하게 됩니다. 2단계는 정부가 개인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정책입니다.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소비를 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돈을 무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세 단체 사이에서 자산 스와핑 또는 돈놀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시중은행은 정부의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채를 팔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등장하고 시중은행이 사들인 국채랑 은행이 가지고 있는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불리는 MBS 같은 쓰레기 채권도 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준이 회사채도 사줬는데 일단은 회사채 매입은 올해에만 일어난 거라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Mortgage Backed Security에 관해서는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생 상품은 2007년에 글로벌 위기를 일으킨 상품이거든요. 하여튼 이 과정이 끝나면 정부는 돈이 당장 필요한 수지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줘서 밖으로 나가 돈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 재정 정책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지는 그 돈을 소비를 진짜 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수지는 TV를 봅니다. 그리고 수지는 사과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가가 매일매일 오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말이죠.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본인만 회사에 잘려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위의 친구들, 가족들은 계속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수지는 사과 기업에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식을 사게 됩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유동성이 생겨 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에게 더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과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도 대출을 받아서 사과 기업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증시에 버블이 생기는 것이고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서 만든 돈이 아니라 무한으로 달러를 찍어내면서 만든 돈으로 자산을 사들인 연준은 대차대조표에 7조가 넘는 자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연준이 사들인 자산이 2조 달러까지 상승한 건 그냥 기원 수준이네요. 제가 2009년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연준의 2조 정도의 자산이 최대 규모라고 쓰여져 있는 뉴스인데 지금은 7조가 넘습니다. 과연 얼마까지 자산 금액이 올라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은 고민이 큽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나가 직접 소비도 안 하고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자산만 사고 있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랑 따로 노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을 직접 소비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만들까요? 그것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금 보시는 돈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2월에 열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까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튼 디지털 화폐가 왜 해결책일까요? 그 이유는 오른쪽 상단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할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글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올린 디지털 화폐 관련 보고서인데요.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이용하여 헬리콥터 머니 또는 양적 완화를 한다면 효과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이것에 관련된 영상은 한국은행 또는 IMF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리셋 알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